안녕하세요.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확신입니다. 지은이는 롬무어, 옮기니 이진원,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채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을 더 세게 틀어봤자 소용없다.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을 향해 소리를 질러봤자 뭐 하겠는가? 물아, 제발 좀 그만 나가 라고 해봤자다. 그렇다. 구멍을 틀어막는 게 낫다. 2006년 이후 나는 사업 파트너들과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불려왔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처럼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당시 나는 순진하게도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만 알려주면 그들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힘 아니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나는 머지않아 지식과 정보만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행동의 동기 역시 필요했다. 그런데 문제는 동기를 가진다는 게 지프로 양동이에 구멍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다시 세기 시작해 결국에는 다시 틀릴 것이다. 왜 재테크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많은데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이는 소수인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어서 다른 전략인 영감이 효과가 더 오래 간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욕구와 열정이 상당하더라도 강력한 정체성, 자기 확신, 자존감이라는 토대가 없다면 어떤 전략도 사상 유각에 불과하다. 결국 단 한 차례의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변화 심리학의 대가 토니 로빈슨은 인생의 비결은 베품에 있다 라고 말했다. 부채가 5만 파운드에 달해 먹고 살기 빠듯했을 당시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했다. 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빛에 쪼들리고 마음이 공허하기 이를 데 없었을 그때는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모두 할 형편이 안 되었다. 세상은 공평하게 주고받으며 돌아간다.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룬다.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잉여가 생기고 소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결핍을 낳는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모두 그렇다. 자존감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주고받아야 한다. 받는데 능숙하다면 더 많이 줘라. 이 방법은 칭찬에서부터 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다. 당신이 훌륭한 기부자라면 수요와 공급의 평형과 질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주는 사람에게 주고 받는 사람에게서 가져간다. 감정의 통제는 하나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다. 예전에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방법을 배운 적도 없다. 아버지는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나에게 심어주셨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숙제, 즉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감정적으로 잘 대처할 방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신의 사업은 당신이 성장하는 속도로만 성장할 수 있다. 전문적이거나 개인적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 등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감정을 쏟는지를 보여준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돈이 불어난다. 식습관이나 운동과 같은 행위도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과 맺는 관계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느낀다. 그런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감정과 씨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건 아니다. 사실 당신이 감정은 아니며 대개의 감정은 덧없는 느낌이다. 감정은 단지 사적이고 내적인 피드백, 체계로 위협이나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며 번창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피카소에 관한 일화를 여기서 다시 상기시키고 싶다. 피카소는 냅킨 위에 단 몇 분 만에 스케치를 완성했지만 그것은 단지 냅킨 위에 그린 그림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고 창조한 모든 것이었다. 피카소는 그에 상응하는 억분의 대가를 요구했고 그것은 곧 그의 자존감이었다. 이는 당신이 누구이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어떤 비전을 추진하는지를 비롯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에 영향을 주는 게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가치는 무형의 것이고 보편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이상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여부가 당신의 몸값, 급여, 그리고 소득 능력을 외부에 드러내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척도다. 당신은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당신은 고락을 겪으며 살아왔고 도전을 극복해냈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당신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배웠다. 또 읽고 공부하고 여행하고 경청했다. 당신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는 걸 잊지 마라. 혹은 그것을 기억해서 당신의 모험과 노력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